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자리 너무 좁네요. 오늘만 이렇게 하고 내일 옮겨드린다니까 오늘만 좀 고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뒤에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자, 원래 이번 때는 그 책을 새로 나온 걸 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갖고, 아직도 좀 제본 형식으로 된 책을 볼 겁니다.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내용은 큰 차이 없으니까, 뭐,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수업을 하면서, 일단 소개를 드리면요. 원유철이라고 하고요. 수업을 하면서 제 수업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하고,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방식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수업만 잘 들으시면은 대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객관식은 객관식의 묘미라는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대충. 한국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혹시 한국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근데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한국사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고요. 크게 보면 한 3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덩어리별로 뭔가 특징이 다를 거다라는 걸 막연하게라도 알고 계시면은 대충 풀 수 있어요. 대충. 고대라는 시기가 있고, 중세라는 시기가 있고, 근현대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덩어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르고, 이 덩어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여기가 좀 다를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자도 달라요. 달라갖고 서로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떨 때는 서로 말도 안 통해요. 근데 그걸 이제 오히려 그냥 책을 보시는 분들이나 수험생들이 오히려 그런 걸 더 잘 납득 안 하신다라는 거죠. 한 덩어리가 아니라 3덩어리로 나눠져 있다. 그 큰 특징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요. 고대라는 시기는 뭐에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할 거냐면은, 혹시 아시나요? 고대라는 시기를 뭐로 하나로 특정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고대라는 시기는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이루어진 시기를 고대라고 해요. 사실은 고대도 다시 선사하고 초기 국가하고 고대 국가로 나눠집니다. 이걸 가지고 좀 각 시기별로 또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중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사극을 봐도 있잖아요. 요즘 이제 고대를 다루는 사극도 많이 나오니까 사극을 봐도 있잖아요. 고대를 다루는 사극하고 중세를 다루는 사극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고대를 다루는 사극에는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면 있잖아요. 남자들하고 싸움을 해요. 여자들이 대외 활동을 직접 한단 말이에요. 고대라는 시기는 좀 달라요. 가장 쉬운 예로, 비근한 예로 드는 겁니다. 중세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일단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예요. 여자들이 그 안으로 퇴장하는 시기예요. 집 안으로. 그건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세를 다루는 사극은 나와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뭐를 하냐면은, 주로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와 투버리는 그런. 자, 그런 걸 배제하고 중세를 우리 공부할 때 특징을 잡자라고 하면은 이런 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이런 말로 기억을 하면 좋을까요?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면은 이 시기를 좀 접근하기 편할지도 몰라요. 네. 중세라는 시기는 지금 우리 현대라는 시기가 있어갖고 이게 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은, 이 시기보다는 상당히 합리화된 시기라고 해요. 상당히 합리화된 시기라고 해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고려하고 조선 후기라는 게 있는데, 이쪽이 거의 뭐 왕대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에 거의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왕대사 외에 뭐도 문제가 많이 나올 거냐면요, 제도사라는 게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제도사라는 게 본격적으로 출제되는 시기가 중세예요.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 시기에 비해서는 뭔가 합리화된 시스템이 있을 거다라고 막연하게라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단은. 네. 자, 그리고 근현대는 이런 거예요. 근현대는 아직도 있잖아요. 그 연구의 맹학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많이 확장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근현대는 연구가 상당히 그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요. 띄엄띄엄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아예 안 돼 있고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관점이라는 게 뭔가 답을 정해놓고 좀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 시기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여기도 이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이 만약에 그 정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문제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시기를 통틀어갖고 뭐라고 정의할 만한 그런 게 딱히 없어요. 뭐 어쨌든 아시면 좋겠다. 자, 대충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진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세사가, 고려사가 한 6에서 8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조선 후기라는 거는 사실 조선이란 타이틀이 달려있지만 이쪽으로 안 넣고 이쪽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까지가 사실은 이게 반이에요. 이쪽이 반이 나오고. 조선 후기만 몇 문제가 나오냐면 8문제가 나와요. 이것만 고대보다 더 많이 나오고 고려보다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근현대가 대체로 한 15문제, 20문제가 나오는데, 근현대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개항기하고 일제하고 현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개항기가 한 8문제가 나와요. 7, 8문제가. 자, 그리고 일제도 7, 8문제가 나오고요. 현대가 한 3, 4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11회 때 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나머지가 이제 조선 쪽에 배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끔 이 시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현재 상황에 좀 영향을 받기도 해요. 특히 이 고대 국가라는 게. 자, 대체로 문제는 저렇게 나오고요. 각 시기별로 문제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정형적인 문제라고 해갖고 시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많이 출제가 돼요. 이 시기에서 이 시기의 정형적인 문제라는 게 뭐가 있다는 걸 빨리 캐치하시면 있잖아요. 그냥 70점 내지는 80점 정도는 쉽게 나와요. 아주 쉽게 나와요, 생각보다. 특히 이번에 11회 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뭐 좀 정형적인 문제 위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의 안 틀리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 패턴만 잘 익혀도. 자, 이건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출제는 대충 이렇게 되고요. 문항별로 보면은 우리 50문제가 출제해야 되는데 3점짜리, 2점짜리, 1점짜리가 있죠. 3점짜리가 10개 있습니다. 이게 30개, 이게 10개. 이게 30점이고 60점. 이게 10점이 됩니다. 문항별로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즉답형 문제라고 해갖고 절대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나는 대로 푸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도 한두 개는 조금씩 뭐 한 번 더 꼬거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꼬시면 안 돼요. 이건 스스로 꼬시면은 이게 문제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즉답형으로 풀면 되고, 여기서 많은 걸 건지시면은 생각보다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려워지면 이제 그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거를 맞추시면은 일단 2급 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메꾸지 못하는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메꿔야 돼요. 3점짜리에서 대략 보니까 한 반 정도가 정형적인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 정형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캐치한다고 하면 저도 15점은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좀 쉽게 갈 수 있다. 2점 쪽에서 빠진 거를 해서 많이 벌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뭐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시기는 이렇게 나눠지고 저희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고대사에 딴 3일 정도를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고려사가 이게 중세사가 도입되는 부분이랑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항상 이틀을 잡는데 이틀 안에 안 끝나더라고요. 여기를 3일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고려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의 전초전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들어도 괜찮아요. 네, 그럼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고려하고 조선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제도사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그리고 조선 전기라는 것을 이틀을 할 거고요. 후기라는 것을 이틀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5일 동안 이걸 할 건데 사실상 5일 동안에 근현대가 안 끝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이 동안이 안 끝나면은 이전에 했던 강의라도 열어드리라고 할 테니까 일단은 시간에 쫓겨가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정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정보를 얼마나 알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 이게 5일 내에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아마도 파악을 할 것 같거든요. 5일 내에 끝나지 않으면은 현대 부분 만약에 조금 남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동영상이라도 열어드리라고 할 테니까요. 수업을 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신다 싶으시면 5일 내에 끝내고 아니면 하루 정도가 연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15일 정도의 수업을 끝내도록 할 겁니다. 자, 됐고요. 대충의 공부 방법만 선택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초기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 발전 단계로는 연맹왕국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고대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힌트 없기 때문에 오로지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은 유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돌 몇 개 가지고 그 시대를 유추하는 건데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저 시기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의견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의견이 너무 이게 달라요. 내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는 거는 그냥 애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건 동의됐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도 되게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하여튼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시기 구분이라는 것 자체는 다 이론이에요. 빌려다 쓰는 이론이에요. 한국사에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학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이론은 우리 게 아니라 다 서양 거 빌려다 쓰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이론의 소비적 역할만 하고 있지 생산적 역할을 못하는 거 아시죠?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론을 빌려다 썼을 때 그 이론의 특징이 뭔지를 아시면은 이 시기를 접근하는 게 좀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개지는 이론이 뭐가 있는지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발견된 유물 같은 것들을, 유물 유적 같은 것들을 당연히 알아두실 필요도 있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는. 근데 사실상 대부분은 여기에서 집중이 돼요. 이거는 동일하거든요. 저거는 중국도 같아요. 우리나라도 같아요. 영국도 같아요. 프랑스도 같을 거예요. 그냥 대부분 같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별로 이런 특징들은 같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요. 그 이론이에요. 그런 것들은. 요거를 빨리 파악해주면 좋겠다. 이쪽의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서로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나와 있는 물건 가지고 유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이 유추하는 작업